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손정민 씨가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2주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요, 억측이나 상상이 많이 더해진 추론에 대해서는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경찰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 그리고 머리 상처는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과수 설명입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 차분히 풀어볼 텐데요. 먼저 손 씨 아버지의 의혹 제기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시 40분이 마지막 목격인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 아이들을 특정하신 분들은 다 이전에 나갔는데 3시 40분부터 4시 사이에 나갈 때 그때는 없더라라는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장소에서 이동한 건 확실한데, 저희가 그 가족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동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술이 깨서 나온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증언이 좀 서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4시 반에 나올 때는 혼자 나왔기 때문에 그 4, 50분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오늘 오후에 경찰로부터 전해진 국과수의 부검 결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손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머리의 상처는 사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일단 오 교수님, 결론은 익사로 추정된다라는 게 경찰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통 그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결과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기관이 경찰에서의 최초의 공식적인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좀 의문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그 손 씨의 왼쪽 그 귀 뒤에 있는 좌열창 두 군데가 이게 어떤 그 직접적인 사인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로 익사로 나왔다는데, 뭐 지금 이제 정밀부검은 좀 더 있어야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하도 이제 설왕설래가 많으니까 조금 더 이제 시기를 앞당긴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기도와 폐 이런 쪽에서 플랑크톤이 만약에 검출이 된다면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예. 추정컨대 이제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익사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면 정확한 그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해서는 경찰도 좀 조심스럽지만 마지막 음주 뒤에 2-3시간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뭐 정밀 부검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 부검 결과에서는 이 정도 결론은 경찰이 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말을 상당히 좀 아껴왔었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너무나 관심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얘기가 될 때마다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같이 몰아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음주를 마지막으로 한 이후에 2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경찰 관계자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 A씨가 마지막 음주를 하고 난 이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2시간 또는 3시간 이후에 사망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해서 약간 어떤 정확한 제시를 갖다가 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것은 이제 뭐냐면 왜 정밀부검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밀부검을 하고 난 이후에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 교수님, 이게 시간이 좀 지나도 정밀부검을 국과수에서 해서 그러면 정확한 사망 시간도 나중에는 알아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그 정밀부검을 통해서는 그것을 조금 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오늘 공개된 부검 결과는 익사로 추정된다, 이런 결과는 나왔고요. 그러면 손 씨가 실종되던 날 현장에서 본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오늘 손정민 씨의 행적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적을 좀 재구성해봤는데요. 4월 25일 새벽 1시 50분에 손 씨가 SNS에 사진을 올리고 새벽 3시 30분경 친구가 손 씨가 취해서 잠이 들었다 본인 부모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얘기한 부분, 목격자 9명이
손 씨와 그 친구가 함께 봤다는 공통 진술을 목격자로부터 경찰이 확보를 하는데, 근데 좀 오늘 중요한 건요, 오 교수님. 새벽 3시 38분 이후부터 손 씨의 행적이 아직 경찰도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실제로 이제 경찰이 새벽 3시 38분부터 A씨가 그 토끼구를 통해 가지고 귀가하는 4시 33분까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문이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도 이제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 일행이 없어가지고 그 일행을 찾으러 다니다가 4시 20분경에 바로 이제 손 씨 친구 A 모 씨가 가방을 메고 잔디밭 경사면 끝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하. 그것을 갖다가 정확히 4시 20분이라고 특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술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알코올 음료를 먹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그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해서 깨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보는 사람의 그 각도에 따라 가지고 강 쪽으로 가다 보면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건데요.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A 모 씨하고 대화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진술인데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친구와 대화까지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 손 씨, 이번에 사망한 손 씨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없었고 이 사람은 거기 자고 있었고 한 그 시간이 4시 20분이다라고 하니까, 예. 4시 33분에 A 씨가 귀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3시 38분에서부터 4시 34분까지 거리를 갖다가 시간적 거리를 따지다가, 예. 이제는 3시 38분에서부터 4시 20분 사이로 좁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시 20분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 목격자가 친구와 대화까지 하고 잔디 끝 견사면에 잠들어 있다고 이제 목격자가 진술한 건데, 3시 38분까지 분명히 두 명이 같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니까 이 대략 40분, 42분 정도입니다. 40분 정도의 행적을 쫓는 게, 근데 아직 경찰은 손 씨가 3시 38분부터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아직 알아낸 건 없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의문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얘기, 그리고 앞서 저희가 화면에도 자주 지금 비춰졌던 새벽 2시경에 다른 목격자가 도둑인 줄 알았다고 찍었던 사진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목격자들의 퍼즐이 맞춰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영상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이게 새벽 2시의 사진, 새로운 목격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그러니까 2시, 그리고 오늘 밝혀졌던 4시 20분까지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로 42분 빼고는, 비어있는 42분 빼고는 정확한 행적들이 지금 다 드러났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경찰이 사실 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기초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3시 38분까지 이제 만약에 그때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4시 20분에 없어졌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손 씨 같은 경우는 익사체로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 동안에 이 손 씨가 그 물가까지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술에 취해서 거기까지 간 것인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경찰이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좁혀가면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를 하면서 예. 밝혀야 될 그런 문제죠. 오 교수님, 이 화면도 같이 좀 봐주십시오. 이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손 씨와 손 씨 친구가 실종 당일에 총 9병, 막걸리 3병, 청주 2병 등 9병을 구매했다. 꽤 많은 양을 구매했다고 했을 때, 친구 쪽은 구입한 술을 대부분 마셨다고 했고, 손 씨 측은 친구는 청주 막걸리를 먹고 우리 아들은 소주를 먹었다고 했는데, 오늘 경찰 발표는 산 술을 모두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그 어떤 판단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최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술을 산 것이 막걸리 2병하고 소주 2병이라, 막걸리 3병에 소주 2병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렇게 많이 이제 구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예. 소주 중에서 640mg은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술을 갖다 많이 산 것인데, 지금 그 친구는 같이 다 마셨다. 그런데 이제 손 씨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 아들은 원래 소주 외에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어떤 그 음주 습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산 모든 것을 전부 다 마셨다라고 그것을 갖다가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경찰은 만약에 그 국가수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예. 국가수 혈중 그 결과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을 유가족들에게는 전달해 줬다라고 해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마셨는지 또 그것이 사실은 이제 또 그 마시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발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역산을 하는 그런 방법 등 이것을 가지고 아마 경찰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상상력을 전혀 더하지 않고요. 일단 오늘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그대로 부검 결과, 목격자 진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또 하나 있는 부분이 손 씨 아버지는 친구의 가족이 CCTV를 보니까 우리 아이를 안 찾고 수습하는 느낌이었다라는 의견,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 얘기는 일단 A씨 아버지, 친구 아버지 휴대전화도 포렌식 중이고 해군의 지원까지 받아서 휴대전화와 수송수색을 진행 중이다. 뭐 지금 뒤늦게나마 경찰도 지금 집중수색에 나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뭔가 수사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손 씨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이제 그 CCTV를 갖다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들을 잃은 그런 그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이게 펄펄 뛰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천천히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 3명 우연하게도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친구 3명이 같이 모여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위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CCTV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충분히 이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A 씨가 거기에서 한번 드러놓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 친구 A 씨에게 다가가면서 왼쪽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뭐 정확한 것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손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아들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다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사태를 수습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A 씨 아버지의 휴대폰까지 포렌식을 해달라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이미 경찰은 A 씨 아버지의 휴대폰을 지금 받아가지고 포렌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럼 친구 아버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아직 오늘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고 아직 발표하지 않고 포렌식 중이다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해군의 지원까지 받아서 잃어버린 휴대전화 수중 수색까지 진행이 중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알려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발표 이후 손 씨 아버지도 오늘 간략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례 기간 전부터 정민이 찾는 현수막 붙일 때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솔직히 정민이 빨리 찾을 수 있었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최초의 의혹 제기를 했던 손 씨의 아버지도 오늘 입장을 냈어요. 처음부터 익사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민이가 사망하기 전에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히는 것만 남았다. 오 교수님, 이 아버지의 얘기를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건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8분에서부터 한 40분 정도에 지금 아들이 물에 빠져서 이제 사망한 그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렇다면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물에 들어갔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익사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서는 아마 아버지가 본인이 본능적으로 그것은 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익사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물에까지 들어간 그 경위를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유가족으로서의 그 호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반면 이 친구 쪽 A씨와 A씨 부모가 어제 제가 접하기로도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런 소식까지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친구 측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건 없는 거죠? 네,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까지 지금 자기들 입장을 갖다가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가족의 그 마음 어떤 심적인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아직 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론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 자체가 무슨 연쇄살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일상적으로 어느 집에라도 다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술을 먹으러 나가가지고 친구들끼리 술 먹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씩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만 꼭 집어서 일부 누리꾼이나 혹은 일부 시민들이 억측과 루머를 막 생산하는 게 지금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확실히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그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일반 시민들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일단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공인된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정밀 부검 결과가 또 나올 것이고 경찰도 아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번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금 그 친구 A모 씨 가족들에게 뭐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의 본질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 네. 오늘 국가수사 부검 결과와 새로운 목격자 진술을 저희가 한번 조합해봤는데 근데 이번 사건 통해서 가장 많이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 서울 한복판 한강에 그렇게 CCTV가 없어? 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던데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좀 서울시 차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한강 시민공원에 그 CCTV가 없던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첫째는 한강 시민공원에서 그렇게 강력 사건이 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밤에 공원에 나가서 산책할 수 있고 이렇게 술 마시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 안전성이라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한강 시민공원에 나오는 그 우리 시민들이 대체로 뭐 안타까운 이 사건도 있지만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CTV 많이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지는 않았고 세 번째는 최근 10년간의 이 한강 관련된 그 사업은 주로 이제 자연성 회복에 집중됐기 때문에 CCTV 같은데 그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새로 들어와서 한강 시민공원에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전봇대를 세우고 거기에 CCTV와 와이파이 이런 시설들을 함께 한다고 하니까 예. 조금 예산 배정을 더 해서 우리 주민들 좀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그 우려는 많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굉장히 보안을 잘 지키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손정민 씨의 국가수 부검 결과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